불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하부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단위까지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국회, 행정부, 국회, 법원 다 좌파들이 장악을 했죠. 그리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의회, 그리고 또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의회, 군의회, 그리고 구의회,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좌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의 욕심이 이제는 그런 국가기관, 중앙정부 기관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이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읍면동 또는 리통 이와 같은 하부 조직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이제 법안인데, 이 3월 8일 이번 달 2021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아시죠? 김두관 의원이 45명의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의 제목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 법률안인데 줄여서 그냥 주민자치회 법안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냥 법안이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의 과정을 보면요, 2021년 3월 8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총 46명인데 46명의 발의 의원 가운데 이게 상당수의 야당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발의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이렇게 해가지고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적어도 9명, 적지도 않게 9명입니다.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1명, 그리고 무소속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야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야권이 적어도 11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권력 구도를 보거나 또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보거나 이것은 분명히 좌파 세력이 장악하는 주민 권력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려고 하는 법안에 이 야당, 특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9명이 동참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발의된 그 다음 날인 3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회부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보름간 뭐냐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 9명 국회의원들의 그런 정말 무책임한 그런 태도와는 달리 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제출됐습니다.
총 5,724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5,724건의 그 의견 가운데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입니다. 찬성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제 국민들께서 이게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좌파의 권력 아주 기층 권력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 집권 업무에 이용될 것이다. 아니면 읍면동 단위에서 하나의 좌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반대 의견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의견들이 이제 반대 의견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미 다른 법률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분권법이라고 하는 약칭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방분권법에 이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보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그리고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민자치회는 뭐냐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뭐냐면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뭐 명목은 그렇듯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 위임이나 위탁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게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이권 사업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위탁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아서 실제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관, 이권이 있다는 말은 바로 권력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9조 지방분권법 제29조 제3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지방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김도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뭐냐면 주민자치 법안은 사실은 법률적 근거는 있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법, 지방분권법의 설치의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이 자치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그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좀 문제가 많은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서 보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법안이 굉장히 이상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모법인 지방분권법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이 지역을 넣어 놓은 것이 사실은, 상당히 음모를,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모법에는 주민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를 만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안에 보면, 이 주민자치가 두 단계로 나눠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법에는, 즉, 지방분권법에는 읍면동 단위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두 개 단위, 읍면동회를 만들 수 있는 건 만드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통리회까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회는 기본적으로 원래 지방분권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근데 통리회까지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수권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읍면동회 만들 수 있는데, 읍면동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통리까지 확대시키는 것, 통리회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원래 수권 규정에 위배된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네, 읍면동회하고 그다음에 통리회 이렇게 두 단계로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앙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그 다음에 읍면동, 그 다음에 통리. 이제 완전히 좌파 세력이 이 모든 그 조직 체계를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앙정부는 장악했고, 그 다음에 시도도 장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군구도 거의 장악했죠. 좌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자기들로서는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주민자치의 설립 인가를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장, 이 장이 전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법안도 좌파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설립인가도 뭐냐면 좌파들이 장악한 바로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뭘 하느냐? 좌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에는 인가를 하겠죠. 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파 성향의 그 주민들이 만약에 주민자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세력은 주민자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 장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좌파 세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얻어가지고 주민자치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그 뒤에 사업이나 사무 위탁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실질적으로 좌파 세력들이 이 주민자치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설립인가 자체가 좌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좌파 중심으로 좌파가 주도권을 갖는 그런 조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놓치면 좌파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 가장 지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놓치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자기들도 재집권을 한다, 장기집권을 한다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아직 기층 조직까지 읍면동까지 완전히 좌파 세력이 장악하고, 이건 물론 이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좌파들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한다고는 규정 있다고 해서 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합니까? 안 하죠. 이건 경우에 따라서 선거 조직으로 일종의 선거 조직 또는 관변단체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조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권도 좌파 세력들에게 챙겨주지만 또 선거와 같은 그런 결정적 시기가 되면 이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좌파 세력이 유리한 그런 선거 운동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주민자치회 설립에 관한 조항은 이 법안 제5조의 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 제4호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에서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자,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발기인은 어떻게 했나? 그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해가지고 발기인을 이제 발기인대회를 열고, 그리고 발기인대에서 여러 가지 창립총회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그다음 출석한 사람 가운데 2분의 1 이상, 과반수 이상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의결하면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창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 6분의 1이 모여서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리고 한 10분의 1이요. 그리고 6분의 1 이상이 이제 창립총회에 출석해야 되고, 그 출석한 사람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그 주민자치회가 설립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회원 자격, 그러니까 읍면동이니까 읍면동에 거주하는 근데 유권자,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만 18세 이상이죠.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 모든 주민, 만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이 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읍면동에서 하여튼 그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만 18세 이상인 사람들이 모두 회원 자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원 자격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한해 놓고 있냐면 회원 자격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안 제2조 제4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민등록법상에 우리 세대 구분이 되어 있죠, 세대별로. 근데 세대별 대표니까 이른바 세대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대 구성원이 아니고 세대주가 바로 뭐냐면 배운 자격을 갖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자, 5인 세대가 있다고 가정하면 5인 세대, 5인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있다고 하면 그 세대별 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인 가족의 경우에도 한 사람만 회원 자격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1인 세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1인 세대인 경우에는 그 1인 세대주가 바로 회원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5인 가족의 경우에는 1인 가족에 비해서 그 대표성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5명을 한 사람이 대표하는 거고 1인 가족의 경우는 1인이 1인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대표성에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헌법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 세대주가 대표권을 회원 자격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세대 구성원이 많을수록 사실은 대표권이 약화되는 거죠. 10명의 세대 구성원이 있으면 10분의 1. 원래 10개의 회원이, 10명의 회원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한 명의 회원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9명의 회원은 없는 거죠. 세대 구성원이 많을수록 대표권이 더 약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평등 원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위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자, 세대별 대표, 즉 세대주라고 하는 것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선출직 같은 경우도 전부 이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이 돼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세대주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회원자격이 있는 겁니다. 즉, 만 18세가 되지 않더라도 회원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만 18세가 돼야 하여튼 구청장,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그 선거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주민자치에서만, 이 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에서만은 18세가 안 되더라도 세대주이기만 하면 하여튼 주민자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선거권과 관련된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등 문제, 세대 구성원이 많을수록 오히려 대표권이 약화되는 그런 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2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대표,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자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장마다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업장 신고를 할 때 대표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대표에게 회원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사업장 대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그 세대의 대표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어차피 세대별 대표가 되니까, 사업장 대표이면서 동시에 세대별 대표가 되니까 실제로 이 사람에게 회원 자격을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근데 A라는 동이라고 가정합시다. A라는 동에 주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업장이 A라는 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A라는 동에 있는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A라는 동의 주민자치회의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동에 살잖아요. 단지 사업장이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회원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 동민이, 동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회원권을 줌으로 해서 동 구성원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장이 거기 있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동 주민들은 그만큼 대표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동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사업장이 그 동에 있고 그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이런 사람은 전국적으로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두 개의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있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의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 동의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한 곳에서만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데 반해서 사업장을 가지는 사람은 그 사업장의 소지가 주소지하고 다를 때는, 그럼 주소지의 그 주민자치회 회원 자격도 가지고, 그리고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회원 자격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중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모든 주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격만 가져야 되는 거죠. 어느 주민자치회든 간에 하나의 주민자치회만 가져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내가 뭐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부산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그건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하여튼 사업장이 다른 동에 있으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주소지 주민자치회 회원 자격도 가지고,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의 주민자치회의 회원 자격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헌법적으로 평등 원칙이 위반되고, 그리고 그 해당 주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왜 넣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좌파 세력들은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사실은 뭐냐면 주민자치회의 이 재정을 넓혀가지고 세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 권력이 강화되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 재정을 확충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업인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주민자치 회원으로 넣어놓으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장래에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회비를 납부하게 될 겁니다. 이 자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게 되는데, 그럼 더 많은 회비를 납부하게 되죠. 장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럼 일단 회비를 열심히 내야, 회비를 또 많이 해야,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배려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회비를 많이 내게 되죠. 그럼으로써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일반 세대주의 경우에는 그 사람 재력에 뭐 한계가 있겠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간에 사실은 재정적 여력이 좀 비교적 넉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회비를 받아서 주민자치를 키우고 그래서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좌파 세력들이 그 과정에서 뭐 좀 콩고물 같은 걸 또 뜯어먹기도 하겠죠. 어떤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회비 명목으로 끌어모아서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사업장 대표에게 회원 자격을 인정한 겁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돈 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권도 좀 챙겨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주민자치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좌파 세력들, 좌파 정치꾼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담은 재정적 부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면서 실제로 그 입속은 좌파 정치꾼들, 심지어 뭐 지역 토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챙기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든 바로 법안이 이 법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모법인 지방분권법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법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역을 왜 넣었냐? 왜 주민과 별개로 지역이라는 걸 넣었냐? 바로 이 사업장 대표를 넣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역이라는 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회원자격 준다는 겁니다. 회원자격 줄 테니까 돈 내놔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권도 좀 챙겨주겠다. 그래서 정말 이 좌파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그 권력 자극을 진행시키고 있다.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에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뇌가 있죠, 뇌. 그다음 중추신경이 있죠. 그리고 동맥들이 있겠죠. 대동맥. 이런 동맥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침투하려고 하느냐? 좌파들이 권력을 모세혈관까지 침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것,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것이 주민자치입니다. 특히 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아주 가는 모세혈관까지도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는 모든 지역 조직, 모든 주민 조직이 전부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의 좌파의 권력기관에 종속되는 모든 주민들이 좌파 권력기관에 종속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좌파 세력들이 주민자치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럼 우파 우리 주민들이 이 주민자치를 또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르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만들 수가 없냐면 이 한번 만들어진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주민자치에는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하고 대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파들이
장악한 주민자치가 하여튼 지역을 대표하게 되면, 그럼 다른 주민자치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장을 거의 다 지금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좌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조직, 어떤 주민자치를 인가해 주겠습니까? 좌파 세력이 추진하는 주민자치를 인가해 주겠죠. 근데 일단 인가를 받으면 이제 우파 진영에서 주민자치를 만들려고 해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민자치가 대표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복수노조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복수의 주민자치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장악하면 우파들이 그 주민자치를 만드는 것을 저지시키고 자기들의 권력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독점적으로.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럼 주민자치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느냐. 물론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그 명목을 걸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위탁이나 위임을 받는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좌파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좌파가 주도한 주민자치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무들을 주민자치에 위탁하거나 위임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권을. 그런데 특히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있죠. 구분하셔야 되는데,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다릅니다.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은 옛날식 표현을 하면 동사무소입니다. 읍면 동사무소입니다. 이게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옛날식으로 하면 자치회관, 마을회관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를 지방자치센터장이 반드시입니다.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반드시 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그 주민자치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위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에서 바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 역시 굉장히 큰 이권입니다. 게다가 이 주민자치에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그 사업도 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의 재원은 물론 회원들의 회비입니다. 또 들어간 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부금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좌파 세력들이 장악한 주민자치가 있으면 이권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게 됩니다. 기부금을.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눈치 보고 기부금 내게 되죠. 마치 정당에 정치자금 내듯이 기부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예속화시키는 거죠. 주민자치에 예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회비도 받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받고, 기부금도 받고, 수익사업도 하고, 그리고 위탁사무, 또 위임사무, 그걸 처리해가지고, 뭐, 또 수입 챙기고, 온갖 이권을 다 챙기는 거예요. 동단위에서 다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주민자치에 잘못 보이면 자기들이 그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말단 행정조직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권력기관, 굉장히 큰 횡포를 누리고 또 이권을 챙기는 그런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튼 주민자치센터의 위탁 운영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이권들을 가지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정도, 개별 동, 읍면 동 단위로 하는 것, 그 단위 넘어서서 또 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동 주민자치가 있죠. 그러면 A동과 B동 사이에 근데 어떤 근데 구에 또는 어떤 시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주민자치끼리 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고, 이 협의체가 시도,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또는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전국적으로도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단위 주민자치회가 전국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전국 조직. 굉장히 거대한 공용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예, 거대한. 그래서 이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아주 기초 행정단위에서 하여튼 좌파들이 장악한 권력기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국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직화시키려는 바로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법안이 사실은 정말 좌파들이 무지막지하게 이 시점을 노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죠. 내년 6월이면 다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내년 6월 이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그리고 주민자치의 설립 절차를 빨리 서둘러 가지고 좌파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설립인가를 해줌으로써 좌파의 권력기관을 공고히 하는, 확고히 하는 그런 순서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좌파들이 참패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우파 진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많이 장악하게 되면 그럼 우파 진영에서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든 걸 끝내야 좌파 진영들이 하여튼 미세관 이런 세부적인 단계까지 자기들의 권력을 뻗칠 수 있다. 그걸 또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46명의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겁니다. 보통 11명, 12명 이렇게 발의한 게 아니고 여야를 막론하고 하여튼 4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이 동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행이 되면 바로 주민자치의 설립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좌파 자치단체장들이 그 주민자치의 설립인가를 내줄 겁니다. 그런 좌파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겠죠. 그래서 뭐 중요한 주민자치의 대표가 있고 감사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누구 몫이겠습니까? 좌파를 몫이겠죠. 대표, 감사 2명, 그리고 임원도 규약으로 다 정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 명의 임원을 둘 수 있겠죠. 몇 명의 임원을. 그 좌파 활동가들, 좌파 정치 몰입애들, 이런 사람 다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들 들어와서 이 주민자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파 주민들이 이 주민자치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척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단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권력의 마술을 뻗치고 있는 바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어떡하네, 이제 대표성 문제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6분의 1 이상이 하여튼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 6분의 1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설립된다고 그랬죠. 주민자치회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잘못 말씀드렸는데 3분의 1,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면 주민자치회가 설립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6분의 1,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 6분의 1의 동의만 얻고도 뭡니까? 주민자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리고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주민자치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표성을 갖습니다. 주민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6분의 1만 찬성을 해도 주민 대표성을 갖는 주민자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6분의 1만 잘 맞추면, 짧기만 잘 맞추면, 그러면 실제로 주민 대표성을 갖는 주민자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성이 전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여튼 주민자치를 만들려고 하면 과반수 이상이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주민자치를 설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대표성을 가져요. 근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에 보면 지역과 주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법에 보면 지역은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입니다. 근데 지역을 끼워 넣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권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역을 대표한다니까 주민을 대표한다는 거하고 지역을 대표한다는 거 차이가 없다. 그냥 언뜻 보기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아닙니다. 주민은 주민등록을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지역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 또는 산업활동 이걸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성 문제라든지 또 평등원칙,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들이 그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거 신경도 안 쓰죠. 그들은 필요하면 만드는 겁니다. 필요하면 법통화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에 하여튼 이 주민자치를 적어도 핵심 지역들에는 주민자치를 설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권력 기반을 고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대단한 악보이다. 그래서 이걸 국민의힘당 9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 발의에 동의를 해준 상황에서 법안 저지가 되겠습니까? 안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또 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에서 또 뭐 좋은 성과를 얻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이 해온 행보를 고려해 보면 결코 이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싸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우리 동지님들께서는 이 법안이 이런 구도 속에서 만들어져서 하여튼 좌파 권력이 대한민국 전체를 아주 하위 단위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걸 실행하려고 한다 하는 내용을 알아주시고, 이런 내용이 국민들에게 많이 확산이 돼서 이게 반대 분위기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간에 뭐 제가 악법이라고 강행한 많은 악법들이 다 통과가 되고 있는 그 자괴감 같은 거 제가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악법이라고 통과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통과시키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 주민자치를 내세워가지고 그걸 명목으로 해서 하부 단위까지 권력을 장악하는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